자, 뒤에 온 김에 트렁크 다시 볼게요. 지금처럼 3열 시트를 올린 상태에서는 722리터입니다. 그리고 3열 시트를 접으면 2056리터고요 2열 시트까지 전부 다 접으면 348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한국 GM이 요즘 작정하고 신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트래버스랑 볼트 EV, EUV에 이어서 이번엔 풀사이즈 SUV 타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이 타호 하이컨트리 단일 트림으로 나왔습니다. 가격이 9천만원 이상인 게 너무 비싼 트림만 가지고 온 게 아니냐 하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오늘 시승하면서 과연 9천만원 넘는 가격표가 합당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거의 3톤짜리 트레일러를 끌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신형 타호 덩치가 엄청나죠? 이 보닛이 제 명치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이 차의 크기부터 말씀드리자면 길이는 5352, 그리고 너비가 2057, 높이가 1925mm입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는 3071mm죠. 네, 전형적인 풀사이즈 SUV인데 이 수치가 구형보다 훨씬 커졌다고 해요. 특히 휠 베이스는 125mm나 늘어나서 실내 공간이 많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타호는 하이컨트리 단일 트림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짝 갈색 빛이 도는 크롬 컬러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갔고, 다크나이트 에디션이라는 디자인을 조금 차별화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도 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블랙 포타이 엠블럼이 들어있고 이 주변에 LED로 불빛이 들어옵니다. 야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밝게 빛나면서 존재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헤드램프가 이렇게 가로로 얇게 큼직하게 있고, 이렇게 디귿자형 주간주행 등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에어 커튼은 뚫려 있네요. 이런 장식을 가짜로 해둔 경우가 많은데, 안쪽에서 보시면 실제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을 볼까요? 이 휠 크기가 여기 있네요. 휠 사이즈가 275, 50, 22인치. 지금 보시는 이 22인치 투톤 휠이 딱 한 가지로 준비되어 있고요. 네, 확실히 하이컨트리다 보니까 오프로드적인 느낌이 난다기보다는 도시명 SUV 느낌의 그런 세련된 휠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22인치인데도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죠. 여기 하이컨트리 배지, 그리고 타호 배지까지 전부 다 블랙 컬러로 된 게 이 에디션의 특징입니다. 얘는 워낙 높잖아요. 그래서 타고 내리기 편안하고, 이렇게 문을 열면 네, 이렇게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길이가 길죠. 네, 이런 식으로 숨습니다. 지금 낮이라 잘 안 보이는데 사실 이 밑에도 LED 램프가 들어있어요. 여기 쭉 깔려 있어서 야간에는 불빛이 같이 나오면서 아래쪽을 발 헛디디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주유구 괜히 한번 열어볼까요? 얘는 캡이 따로 없네요. 그냥 주유구를 꽂으면 되고, 안에 무슨 설명도 없습니다. 혼유를 방지하기 위해 가끔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가 다예요. 자, 뒷모습 보시면 여기 뒤에도 블랙 보타이와 블랙 엠블럼이 들어있고, 램프 굉장히 큰데 클리어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겉에는 투명한 커버가 씌워져 있고, 그 안에 전구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전구네요. 자, 이 차에 어떤 엔진이 들어있는지 암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머플러 2개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총 4개가 들어갔습니다. 참 요즘 차에 진짜 머플러를 보기도 힘들고, 이렇게 4발짜리는 더더욱 보기 힘든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가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 키를 갖고 왔는데 이 차의 트렁크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전체를 열 수도 있고요. 이 차 키 트렁크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유리만 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트렁크를 다 안 열어도 간단한 짐 같은 거는 이렇게 던져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워낙 여기가 높아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기는 힘듭니다. 자, 뒤에 온 김에 트렁크 다시 볼게요. 이 트렁크가 사실 타호의 엄청난 자랑거리긴 합니다. 용량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처럼 3열 시트를 올린 상태에서는 722리터입니다. 그리고 3열 시트를 접으면 2056리터고요 2열 시트까지 전부 다 접으면 348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포드 익스페디션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세 가지 용량 모두 전부 다 앞선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대중 브랜드 풀사이즈 SUV 중에서 가장 큰 용량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시트를 어떻게 접냐?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이 꽤 많죠. 보통은 3열 시트 접는 버튼만 있는데 3열 접어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이렇게 버튼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나겠지만 여기 2열 시트 접는 버튼도 이렇게 누르면, 방금 보셨나요? 저쪽은 뭐가 껴 있어서 지금 다 안 내려가는데 시트 쿠션도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한 풀플랫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넓죠. 화물차 짐 공간 보는 것 같은데, 자, 이게 3,480리터 용량입니다. 네, 뭐 못할 게 없네요. 차박은 물론이고 가끔 이삿짐 옮길 때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버튼 옆에는 이렇게 간단한 뭐 노트북 충전기나 이런 거 꽂을 수 있는 콘센트도 있고요. 여기는 금속 고리가 튼튼한 게 있네요. 반대쪽에도 하나가 있고, 저기 있고, 여기는 플라스틱 고리도 또 따로 있고, 뭐 말할 것도 없이 풀 사이즈니까요. 정말 큽니다. 어떻게 이렇게 커졌냐? 아까 구형보다 4세대 모델보다 휠 베이스가 늘어났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실내 공간 창출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3열 시트를 올렸을 때 기본 용량, 그 용량이 구형보다 66%가 늘어났어요. 이 3열에 사람이 앉았을 때 레그룸도 40% 이상 개선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확인해 볼까요? 자, 3열 들어가려면 이 시트 뒤에 고리가 하나 있거든요. 얘를 당기면 일단 등받이가 내려가고요. 다시 당겨서 들면 이렇게 완전히 제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밟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다시 네, 세워보면 지금 2열 시트는 앞뒤 슬라이딩을 전혀 안 건드렸습니다. 저희가 시승차 처음 탈 때 그대로 맞춰놨고, 자, 이렇게 하면, 자, 레그룸은 제 키는 165 정도 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네, 보통 3열 시트 허벅지까지 딱 붙는 차는 거의 없죠. 네, 다리가 살짝 뜨긴 하지만 이 레그룸은 굉장합니다. 만약에 2열에 타는 사람이 키가 커더라도 조금은 더 양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공간은 네, 주먹 하나 반 정도인데, 네, 충분합니다. 가운데를 살짝 파놨네요. 여기에 송풍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볼륨이 좀 있지만 이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파놔서 머리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옷걸이가 하나 있고, 여기에 컵홀더랑 작은 수납 공간, 그리고 USB-C 타입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C필러 뒤쪽으로도 유리가 굉장히 커서 개방감이 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딱 붙이고 앉으면, 네, 2열 시트보다는 당연히 좁지만, 네, 답답하진 않네요, 확실히. 아, 그리고 여기 버튼이 하나 있네요. 여기 시트 내릴 수 있는 것 같은 이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누르면, 야, 여기까지는 접어줍니다. 여기서는 이 레버 당겨서 이렇게 들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2열입니다. 지금 좀 답답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이 슬라이딩 시트를 가장 앞으로 민 상태고요. 옆에 레버를 당기고 이렇게 하면, 와, 정말 넓습니다. 이렇게 하면 뒷자리는 조금 답답하겠지만 어쨌든 4명만 탔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넓게 쓸 수 있죠. 다리를 어떻게 해도 굉장히 편안하고, 네, 그리고 이 썬루프가 굉장히 큽니다. 자, 썬루프 크기가 엄청납니다. 유리를 2개 패널로 나눠서 굉장히 큰 면적으로 열리게 해놨고, 2열 환경이, 네, 생각보다 꽤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하이컨트리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었습니다. 여기에도 12.6인치 모니터가 들어있고, 여기 보시면 HDMI 단자가 2개 있는데 단자 하나당 이렇게 모니터 하나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하면 모니터에 원하는 영상을 띄울 수 있고, 모니터 각도는 네, 수동으로 조절이 되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뒷좌석에서도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오토 모드도 있고, 또 2열에는 열선이 3단계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저번에 트래버스가 출시했을 때는 반도체 이슈 때문에 2열 열선 시트를 좀 늦게 넣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타호에는, 그리고 요 밑에는, 네, 여기도 콘센트가 있네요. 물론 이번에도 나중에 들어가는 옵션이 있긴 있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이 6만 원이 빠지면서 나중에 부품이 수급됐을 때 넣어주기로 했는데, 다행히 열선 시트는 타호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간 상태로 출고가 됩니다. 일단 2열 송풍구는 가운데 없고 이렇게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취향이 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나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B필러에서 나오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머리 위에서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고, 여기도 옷걸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워낙 이 차 바닥이 높은 차다 보니까 4륜구동이지만 가운데 센터 터널이 아예 없이 평평하다는 점, 거의 전기차처럼 평평하죠. 이 점도 좌우로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가운데로 3열을 드나들기에도 좋습니다. 이 정도면 굳이 얘를 시트를 접고 움직여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트 안 접어도 그냥 일로 타서 뒤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등받이 각도가 어느 정도 되나 볼까요? 등받이는, 오, 되게 많이 높네요. 이렇게 이 정도로 많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서 팔걸이 피면, 네, 이렇게 편한 자세로 장거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놓아서 좋네요. 거의 요즘 나오는 승합차 수준으로 미니밴, 네, 카니발이나 시에나
이 정도로 많이 높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실내 디자인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저희는 이제 다시 1열에 타서 주행 소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열 소개를 안 해드렸죠. 개인적으로 익스페디션보단 구성이 훨씬 낫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1000만원 더 비싸다는 그런 점을 빼놓을 순 없겠지만, 딱 봤을 때 일단 중앙 모니터, 그리고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객관적으로 봐도 익스페디션보다 부족한 부분은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일단 계기판이 풀 디지털입니다. 전체 화면이 디지털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활용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면 15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숫자 폰트 크기부터 다릅니다. 토글 스위치를 통해서 세 가지로 바꿀 수 있고요. 높낮이도 모니터 안에 들어가서 막 찾을 필요 없이 여기는 버튼으로 위아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모니터, 크기만 큰 것 뿐만이 아니라 기존 다른 쉐보레 라인업과 이 UI가 다릅니다. 훨씬 더 깔끔하고 좀 요즘 것 같은 세련된 그런 이미지가 있죠. 개수 자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본 화면에서 보이는 이 8개 아이콘이 전부고, 설정 같은 거 하려면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쭉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제 핸드폰이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무선 애플 카플레이, 또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다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변속 버튼이 들어갔습니다. 이쪽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했고, 운전자가 PRND 이 네 가지를 헷갈리지 않게 또 아이디어를 나름 썼습니다. 전부 다 누르는 것처럼 생겼지만 사실 D와 R은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당겨야 되는 구조고요. N과 P만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방식입니다. 밑에는 로우 기어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건 좀 재밌네요. 그리고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부분은 되게 작은 수납 공간으로 써놨습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통행권 같은 거 넣어놔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방향지시등 살짝 아쉬운데 얘도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버튼들이 쭉 있고, 그 밑에는 통풍 시트, 또 열선 시트 버튼이 쭉 나열되어 있고, USB-C 타입 단자, A 타입 단자, 그리고 12V 소켓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아쉽게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열선이 되게 특이한 게, 보통 열선 버튼 하나, 통풍 버튼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열선 버튼이 두 개입니다. 보니까 등받이만 데필 수도 있고 등받이랑 엉덩이 쿠션을 모두 데필 수 있는 버튼을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 놨습니다.